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2부 문화비평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최초로 맞이하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생명이 시작되고 성장하는 출발점이자 관계가 시작되는 곳이죠. 2부 문화비평 시간에는 10계명의 네 번째인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내가 맺고 있는 여러 공동체와의 문제를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콘벤투알 프란치스코스토의 이민우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송평론가 정석희님. 안녕하세요. 웹매거진 아이즈의 위근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삼재 씨! 알겠습니다. 그냥. 네, KBS 드라마였죠? 네, 모처럼 네. 정말 국민 드라마급의 드라마가 탄생했었죠. 47.6%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요즘은 사실 10%를 넘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드라마를 본 건데요. 네. 이 드라마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 아버지하고 딸의 관계를 심각하게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들은 연애하는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 외에도 또 부모고시를 제대로 한 부모만이 효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찬반 양론이 뜨거웠던 드라마예요. 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 드라마는 이 보통의 드라마들은 캔디형의 주인공이 각종 이제 뭐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을 해서 네. 이제 또 반대를 무릅쓰고 배우자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식장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던 뭐 아버지라도 결혼식장에서 부둥켜하고 울고 이런 엔딩이었다면 이 드라마는 이 주인공 이서영, 이보영 씨가 맡았는데 이 서영이가 성공을 해요. 법관이 됩니다. 네. 법관이 돼서 이제 그 시집도 또 굉장히 부잣집으로 가고 정말 완벽에 가까운 남편을 만나고 이렇게 성공한 시점부터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녀가 결혼을 할 때 남편과 시집 식구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족이 없다고 네. 홀로 단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점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개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드라마하고는. 서영이의 그 갈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요? 10회 동안 서영이가 왜 아버지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지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도주를 하고 그 가족을 버렸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남의 집 도우미 일을 하고 딸은 또 그 일들을 돕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쌍둥이 동생을 위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역경을 딛고 법관이 되기까지 그 서영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정말 잘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나타난 순간 부정을 하고 있지만 그녀는 그 상처가 봉합된 게 아닌 거예요. 상처는 이제 거기서 골마 터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골마 터지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사실은 이렇게 띄엄띄엄만 봤거든요. 근데 그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그 뭐랄까 좋게 화해하는 것 같던데 네. 갈등을 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그녀는 그 가족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속이고 결혼을 네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녀가 이제 돈과 지위 때문에 자기들을 속이고 접근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거를 밝히지 않은 것이 상처를 들춰내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밝히지 않은 건데 그들은 이제 그걸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또 겹치고 겹쳐서 결국 이제 남편이 이혼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이제 별거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서로 이제 애정도 확인하고 결국 이제 이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하고 또 화해하고 그래서 해피 엔딩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IMF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 실패도 겪고 또 아픔도 겪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투영되는 그런 캐릭터를 통해서 공감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본인들이 투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이제 서영이가 한 게 옳으냐, 그렇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느냐, 좀 이제 좀 그 국민 드라마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뭐 40% 넘는 시청자들이 다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좀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서 좀 그렇죠. 굉장히 좀 뜨겁게 많이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왜 자식에게 폐를 끼치는 부모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은 단연코 연을 끊어야 된다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영이하고 같은 입장이겠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께서는 그래도 어떻게 부모가 잘못을 해도 부모인데 어떻게 가족의 그 연을 끊을 수 있겠냐 이런 또 갈등도 있었고요. 또 그녀의 아픔을 감싸주지 못하고 속였다고 오해해서 등을 돌리는 또 남편, 그가 옳으냐 또 그르냐 또 그런 갑론을박이 일었습니다. 출연자분들은 이 서영이의 태도가 뭐 비난 받을 만하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 말씀이죠. 예,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 던져라. 물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예, 이런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대개 시청자들은 자신은 저 상황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윤리적으로 서영이보다는 좀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천륜을 어기고 이렇게 아버지를 버리는 거 그건 큰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하고서 비난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전문의들 어떤 그것처럼 서영의 모습이 이해할 만한 것이 되겠죠. 근데 또 이것이 참 복잡하고 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 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하느님의 용서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서영이도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또 어떤 말로는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서영이가 잘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어쨌든 서영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 테고 서영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거는 그 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두 사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맞다 이 순환 고리를 누가 끊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래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뭐 당신을 내가 부정하겠다라가 이제 그래서라면은 어쨌든 결국에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다라고 했을 때 또 결과적인 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이게 부모님 전산서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매일 밤 그 송재호 씨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일기식으로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거죠. 그런 효는 이제는 이 시대에는 좀 사라지고 없지 않나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뭐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조금 최근에는 가족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렇죠. 이 드라마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효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 시대에 효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그냥 아이가 옆에 있다는 것, 걔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걔는 이제 효를 행하고 있는 것이지 굳이 무슨 효도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이라는 말은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 그래도 부모니까 이러이러하니까는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지라는 어느 정도 공론화 될 수 있다는 게 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 딸 서영이 같은 드라마에 대해서 뭐 100% 여기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 또 드라마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아이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효도는 만 2세 이전에 다 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보내주는 그 에너지, 그다음에 그 아이에게 쏟은 서로 간의 사랑으로 이미 해야 할 효도는 다 했고 부모는 아이가 성인이 돼서 한 몫의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20살까지 잘 키우는 게 그렇죠. 부모의 책임이자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그 드라마에 나오는 효의 의미도 왜 조금 이전하고 최근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예, 네. 그 전에는 이제 효가 정말 인간의 도리 근본으로 여겼다면 지금은 뭔가 효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가 돼야지 효지. 그렇죠. 일관된 효, 희생 이런 거는 이제는 용납이 안 되는 세상이 됐구나. 세태가 달라졌구나를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네. 신부님, 오늘 이 드라마 내용이 10계명의 4번째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부모 공경은 10계명에 나와 있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네. 하느님께서 우리가 꼭 지키라고 이것만은 꼭 지키라고 주신 그런 계명, 법이죠. 근데 이것이 단지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하느님 사랑으로 네.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낳았고 사랑으로 길러주셨죠. 우리가 살아있고 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느님과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깨닫는다면은 하느님과 부모를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서영이가 아버지랑 화해하는 것이 남편하고 화해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효하고도 닿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from Paris or Rome, but I wanna go home. 네, 기자님 오늘은 웹툰 아니고 예능을 준비하셨네요. 어떤 이야기 풀어주실지 기대됩니다. 예, 우선 오늘 이제 효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부모와 자식 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근데 요즘 현재는 좀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도 그런 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뭐 SBS 스페셜이었던 싱글턴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는 네, 있었죠. 예, 이제 1인 가구가 결국에는 다수가 될 것이다. 그런 싱글턴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내놨었고요. 또 예능이죠. MBC 나 혼자 산다 같은 경우는 좀 나이를 상당히 먹었음에도 중년이 지났음에도 혼자 사는 남자들이 사는 좀 그런 약간 궁상맞은 모습들을 재밌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미디어에서 비치는 것을 봤을 때 이제는 꼭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된다거나 혹은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을 때 가장이 돼서 가정을 이뤄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도 웹 매거진 아이즈에서 예. 독거의 신이라는 코너를 연재하고 계신데요. 예. 이제 혼자 사시는 모습이 이 엄마 같은 입장에서 좀 짠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뭐 굉장히 좀 궁상맞은 제 네. 일상을 그렇게 좀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좀 제 개인적으로는 뭐 1인 가구로 이제 뭐 평생 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저는 어떤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자취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이 그래도 혼자 살 수 있어야 나중에 또 더불어 사는 것도 더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혼자 살 때 순간순간 외롭고 어디 기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집에 내려가는 것도 항상 귀찮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되게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인 MBC 에브리온 우리 집에 연예인이 산다가 좀 그런 욕망을 좀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집, 그러니까 일반인 가정에 연예인들이 한 3박 4일 정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문희준 씨나 이상민 씨 같은 연예인분들이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요. 이제 가족 구성원이니까 뭐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이런 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문희준 씨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에서 이제 좀 댄서가 되고 싶어 하는 아들이 있는 집에서 이제 형 노릇을 해주는 게 있었고요. 가수 진아 씨 같은 경우는 3대가 같이 모여 사는 흔치 않은 집안이죠. 그런 3대가 모여 사는 국악 전승자 집안에 들어가서 좀 이제 좀 예쁜 손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싱글
마음인 네. 가정에 이상민 씨가 가서 이렇게 삼촌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남자 노릇을 해주는 이렇게 남자가 할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주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엄마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아이들도 그 삼촌하고 헤어질 때 정말 많이 울었고 이상민 씨 본인조차 많이 울더라고요. 저 이상민 씨 가족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예. 네. 일종의 좀 역할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실제 혈연 관계는 아니니까. 근데 그런 역할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방송사에서 했었었던 가족이 필요해라는 그 프로그램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네. 그때는 이제 모두 다 연예인이 좀 나이 한 연령대별로 가족이 모여서 이제 뭐 누군가는 아빠, 누군가는 형, 뭐 누군가는 엄마 뭐 이런 식의 좀 가상 네.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집에 연예인이 산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딱 그 꾸려져 있는 혈연 관계의 가족에 이제 연예인이 가서 좀 더 이제 가족에 근접해 있는 거겠죠. 거기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역할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 그 어색함이 있잖아요. 연예인이 그쵸, 있고 이제 처음에는. 일반인 네. 가정이 있을 때 있는 그런 어색함이라거나 거기서 나오는 에피소드에 좀 방점이 찍힌다면은 항상 마지막에는 아까도 뭐 이제 이상민 씨 우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약간 감동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문희준 씨 같은 경우도 되게 아빠가 그립다, 정말 계속 있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라고. 예, 뭐 가수 예원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깜짝 파티를 해줄 때 뭐 엉엉 울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걸 봤을 때 무슨 뭐 3박 4일 그 계속 함께 하는 것도 아닌데, 왜냐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뭐 저런 걸 하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제 그런 모든 걸 많이 가진 분들이잖아요. 나이도 젊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기대고 싶은 가정이라는 공간을 그 안에서 보여주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딸이 없는 가정에 딸이 오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 가족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네. 자, 이 최근에 보면은 뭐 가족 공동체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예. 뭐 혈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뭐 재혼 가정, 재혼도 굉장히 복합 가정으로 이렇게 분화하고 있고, 또 혈연 관계 아니어도 또 두세 명이 같이 모여서 사는 것도 일종의 가족 공동체니까 예. 이렇게 다양한 가족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런 문제를 좀 던져주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는 그 가족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꼭 혈연만의 문제는 그렇죠. 아닌 것 같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일종의 좀 마음의 고향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네, 네.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이제 뭐 문희준 씨 우는 장면 같은 걸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되게 마음고생이 또 많았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이상민 씨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좀 대중의 좀 이제 입말에 많이 오르기도 하고 네. 그랬던 분들인데, 가족이란 게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잘못한 걸 하더라도 그래도 잘 될 거야. 뭐 네가 잘못했어도 뭐 우리는 네 편이다. 라는 어떤 그런 정말 되게 항상 긍정적으로 해주는 존재. 그런 게 이제 결국엔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씩은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아마도 대부분은 가족이 아닐까, 가족으로 지칭되는 그런 마음의 고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서적으로 좀 쉴 수도 있고 내 감정을 좀 공감받을 수 있는 그런 항상 사람들을 그 봐야. 우는 장면이 되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예인들이 물론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이제 좀 대중에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네. 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로 어딘가에서 정말 마음껏 울 수 있다는 거, 이게 허락이 되는 거랑 허락이 안 되는 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들거든요. 네. 예, 사회에서는 쉽게 못 그러죠. 하지만 그러니까 가족이라면은 그런 거 보여주지 그리고 않을까. 연예인들이 좀 일반인들보다 감성적이에요. 우리 좀 가슴이 좀 차가운 편인데 연예인들은 좀 이렇게 더 감성적이고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께서도 영화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그 애니메이션 건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유명하죠. 우리 네네. 남자들 세계 안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편, 그러니까 기동전사 건담, 네. 거기 마지막 방송 편을 보면은 주인공인 아무로가 숙적 샤아를 물리치고 파괴된 건담을 이제 코어 파이터라고 작은 비행정으로 탈출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탈출해 나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함 화이트 베이스라는 전함의 뉴 타입이라고 하는 그런 뭘까 좀 새로운 인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승무원들이 텔레파시로 이렇게 아무로를 탈출 비행정으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주인공인 아무로가 한 대사가 무엇이냐면은 아직 나에겐 돌아갈 곳이 있었어. 이렇게 기쁜 일은 없어라고 이렇게 아무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대사를 했습니다. 네. 만약 아무로가 돌아갈 곳이 없다면은 그는 아마 우주의 어느 한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로가 돌아갈 곳, 그래서 1년 동안의 전쟁의 어떤 전쟁의 회오리 안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함께 넘기면서 함께 싸우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했던 그런 화이트 베이스라는 그 전함이 바로 돌아갈 곳이었고 네. 그 전함의 어린 승무원들이 바로 돌아갈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춘기 어린 소녀들이 함께 지내면서 아픔을 함께 겪고 또 기쁨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이런 성장 과정 중에서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그래서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담이라는 이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피를 나눈 그런 부모 형제들 간에만 붙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도 당연히 이거 보셨죠? 건담 애니메이션. 물론 제 세대보다 훨씬 좀 더 위예요? 위에 그런 만화긴 하지만은 또 네네. 이제 또 저희 같은 부류의 기자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죠. 네,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혈연 가족이 아니어도 네, 서로 공동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마지막에서 그런 부분이 분명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뭐 앞서도 이제 꼭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고 마음의 고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영화 반지의 제왕에 대해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집에 돌아가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제 프로도가 어쨌든 그 반지를 이제 용암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자기 고향 샤이아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고향에 돌아갈 그 아름다울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그 모험을 다 이제 헤쳐나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굉장히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담하고 비슷한 내용이네요. 네. 요즘 세 번 결혼하는 여자의 계모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재혼이 이제 너무 흔해졌으니까 아마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가족 형태 또 그에 따른 고민이 이 세간의 큰 문제거리가 될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떤 가족으로 다시 재탄생되느냐, 그걸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로서 그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한 역할, 책임 이런 것도 굉장히 요즘에 화두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우리 집에 연예인이 산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가족이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무슨 뭐 진솔하지 않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제 3박 4일 동안 약간은 그 역할을 분담한 그런 관계에서는 이곳이 내 마음의 고향이 될지언정 그걸 위해서 이제 뭐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저도 집에서 부모님을 만나면 참 좋지만은 그걸 위해서 또 가끔은 또 서로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고, 어쨌든 또 많은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부양의 의무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할 거고, 내가 사실 나도 버는 돈이 이런데 내가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되나,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이겨내고 서로 합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까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이 마음의 고향,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마음의 고향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느끼는 거는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해야 될 건 좀 안 하더라도 뭔가 마음 기댈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식의 욕망은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신부님께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자세나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복음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들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라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로 여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모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가족으로서 지내라고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은 신앙 안에서 부모, 형제,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기도 하고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정말 한 가족으로 함께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신자들이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거, 함께 지냈다는 거, 이런 모습들이 가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을 구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모습, 요즘 시대에는 유사가족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신앙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에 모여 사는 그런 형태는 아니겠지만은 전혀 뭐랄까 혈연 관계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삶의 모습이 긍정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만 있으면은 유지만 된다면은 가족의 개념이 더욱더 확대될 수가 있겠고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사 가족의 형태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곳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뭐 아주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부터 이미 혈연을 떠난 넓은 형태의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10계명의 네 번째인 부모 공경과 관련된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미디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혈연 가족을 떠나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가족 공동체의 문제까지 알아봤는데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울려서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맺고 있는 관계를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